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시아나항공 들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무상 감자를 시행하면서 거래 정지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거래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급락세를 연출하나 싶더니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 기대감에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항공주들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공주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매출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께서 뭐 대한항공 한다라면은 어떤 여행객들이라든지 어떤 해외에 어떤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의 어떤 매출을 상당 부분 좀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운임, 즉 어떤 물류 배송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매출의 주요 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어떤 합병 사안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관련된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앞서 뉴스를 좀 확인하셨고, 또한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좀 보유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으로 좀 쏠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흡수합병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시아나항공의 기존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캐릭터는 사라질 확률이 좀 매우 크다라는 것, 그 점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그로 인해서 일단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일시적인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2만 원 전후 가격 내에서 일단은 수익을 좀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다수 분들이 지금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16,000에서 17,000원 그 전후 가격의 어떤 평균 단가를 이제 갖고 계시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는데, 되도록이면은 뭐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수익을 좀 취하시면서 내가 항공주를 좀 보유하고 어떻든 뭐 길게 뭐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제가 좀 다른 쪽으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있다면 2만 원 전후로 해서 우리가 좀 차익 실현 혹은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대응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보릿고개다. 뭐 1분기부터 회복될까라는 제목 달고 나왔는데요. 확실히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화장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화장품 업계 참 어려웠는데 지난 4분기부터 조금씩 이 반등의 모색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내수 부진과는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 가능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 이제 화장품 관련주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상태를 좀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어떤 등락 움직임 또는 이제 약세나 하락세를 보여줬던 뭐 가을랜드라든지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주까지 모아서 전반적인 상태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어떤 화장품 매출의 어떤 다변화라든지 성장에 의한 어떤 상승을 좀 보기는 어렵겠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시장에서 소외했던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매출이라든지 해외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화됐던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앵커분께서 이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의 화장품 사용량 대비했을 때 지금은 뭐 3분의 1 수준 이하로 상당량 좀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뭐 화장품 회사들도 역시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여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권고 사직이라든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근로자들을 상당히 지금 내보내고 있는 어떤 이런 이슈들도 이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정상화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렵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뭐 재채용이라든지 어떤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발생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로 어떤 시장 전반에 걸친 화장품 섹터 내의 어떤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화장품주들 우리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볼게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화웨이가 없이도 사상 최대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뭐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넘게 튀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업계 또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까지의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외국인들 오늘 소부장들 대량으로 담아가더라고요. 소부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와 계속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아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간의 어떤 삼성전자의 경영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격차라는 것이 이제 자주 인용되어 왔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TSMC가 앞서 나아가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초격차를 벌려놓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도 좋을 정도의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좀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갖춰져 있는 장비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들여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TSMC가 앞서 나가고 있거나 TSMC가 실질적으로 해당 장비들을 전부 다 수주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한 2주 전인가요?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인텔과의 어떤 파운드리 계약 여부가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되었었는데 사실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14나노에서 지금 이제 7나노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CPU의 어떤 출시라든지 대량의 어떤 신제품을 좀 내놓을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TSMC를 돌아선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해당 CPU의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유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해석인데 실질적으로 또 아쉬운 부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인텔이 원하는 어떤 수주 조건을 채우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TSMC보다는 다소 좀 밀린다라는 시장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악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점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DB하이텍이라든지 여러 소부장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상관없이 해외 수출량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DB하이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4시간 풀 가동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막강한 어떤 매출액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일단 생산 시설이라든지 어떤 장비 부분에 있어서 확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소부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어떤 판매 단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요량을 조절하고 실질적으로 수주량을 좀 감소시키면서 일부 어떤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소 발주되는 어떤 물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매출의 규모는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까지 이야기 주셨네요. 오늘 세 번째 기사, 파운드리에 관련된 기사, 소부장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